만약 당신이 나르시스트에 대한 꿈을 계속 꾼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에게 깨달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잠을 방해하는 무작위 악몽이 아닙니다. 이들은 당신의 심층에서 올라오는 긴급한 메시지로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한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짜증을 느끼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꿈의 그늘진 극장에서 더욱 진실한 이유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은 또 다시 깨어 심장이 두근거리며 조작적인 구파트너, 통제적인 가족 구성원 또는 심지어 불안하게 익숙한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낯선 사람을 등장시키는 또렷한 꿈을 꾼 후입니다. 당신은 이를 스트레스라고 치부할 수도 있고 당신의 마음이 오래된 상처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 꿈들이 실제로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무의식이 이 나르시스트적인 인물들을 거울로 사용하고 당신이 인정하기를 거부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비추고 있다면, 그러나 제가 당신에게 이 꿈들이 당신의 무의식이 잠을 망치기 위해 설계한 무작위 고문 세션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꿈들이 실제로 당신의 심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초대장이라면, 어둠 속으로 주방한 당신의 일부를 만날 기회, 그리고 변화와 완전함의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부분이라면요? 앞으로의 23분 동안 여러분에게 이러한 불안한 꿈을 개인 성장의 강력한 촉매제로 변화시키는 정확한 4단계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악몽 같은 나르시스트를 스승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심리적 기법을 발견할 것이며, 끝으로는 가장 도전적인 꿈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림자 통합을 위한 실용적인 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융의 혁신적인 그림자 투사에 대한 통찰을 탐구하고 나르시스트가 어떻게 당신의 꿈의 스승이 되는지에 대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파헤칠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이 불안한 꿈들을 진정한 변화를 위한 가장 큰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경멸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가면을 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먼저 이러한 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 봅시다. 특히 꿈을 그림자 작업을 위한 교실로 변환하는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나르시스트에 대한 꿈은 기억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투사입니다. 이것은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혁신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적 자료를 통해, 즉 통합되지 않은 자아의 측면을 거울처럼 반영하여 그들을 봅니다. 나르시스트가 당신의 꿈에 나타날 때 당신의 무의식은 그들의 이미지를 당신이 자신 안에서 거부한 특정한 그림자, 특성을 담는 용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르시스트 행동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과대망상인가요? 존중받고 싶은 그들의 필요성인가요? 그들의 공감 부족인가요? 그들의 조작 전술인가요? 그들의 권리 의식인가요? 전통적인 꿈 해석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특정 특성에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거의 항상 우리가 스스로 가장 심하게 억누른 특성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숙련된 감독으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완벽한 배우를 캐스팅하는 감독이지요. 그 배우는 그들의 특성이 너무 과장되어서 당신이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나르시스트 인물을 꿈속에서 선택하는데,
그들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배제한 특성을 과장된 형태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당신의 정신이 이렇게 작동할까요? 이것이 바로 윤기 보상이라고 부른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의식 생활에서 과도하게 거부한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스트의 과대망상이 자극적이라면 당신의 그림자에는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레이블로이드한 건강한 자존감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존중받고 싶어하는 필요가 당신을 구역질 나게 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합당한 인정과 평가에 대한 필요를 억압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작 전술이 당신을 불쾌하게 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전략적인 영향력과 개인적인 힘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묻어두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스트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속 나르시스트는 사실 그들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으로 그들의 얼굴을 쓰고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고객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 일이 전개되었는지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나르시시스틱한 어머니에 대한 반복적인 꿈이 사라진 지 몇 달 만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조종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라는 이런 꿈 때문에 화가 나고 불안한 기분으로 깨었고 이 꿈들이 단순히 그녀의 마음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탐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성인 생활 전체를 지나치게 공감하며 항상 자신을 희생하고 관심이나 인정을 원하는 어떤 욕망도 완전히 억눌러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는 정반대인 겸손하고 이타적이며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꿈은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역설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키워준 여인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저어라한 것입니다. 꿈속의 나르시시스틱한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한 자기 존중감, 경계를 세우는 능력,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능력, 세상에서 자신의 공간을 주장하는 능력에 제거된 부분이었습니다. 사라가 이러한 특성들을 의식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들을 나르시시즘적인 특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존재의 부분으로 보았을 때 진정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이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미지는 덜 위협적으로 변했고 가끔은 조언을 주기도 했습니다. 꿈은 악몽 같은 대결에서 의미 있는 대화로 진화하여 그녀가 세상에서 자신의 공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깨어있는 삶은 그녀가 다른 사람의 필요와 함께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죄책감 없이 경계를 세우고 그녀가 받아야 할 인정을 요청하는 법을 배우면서 변화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그림자가 꿈을 통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꿈에서 당신을 자극하는 모든 특성은 당신이 회복하고 통합하며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자기 자신에 대한 측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정말로 지능적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물이 당신의 주목을 끌 것인지, 어떤 이미지가 당신의 방어를 뚫고 당신이 피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할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에 나르시시즘적 행동을 보이며 나타나는 사람은 사실 당신의 그림자 자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정했던 모든 힘의 저장소이며 당신이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도록 친숙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편한 부분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꿈이 제공하는 깊은 기회를 외면합니다. 그림자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작업이 아닙니다. 나르시스트에게서 싫어하는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림자 작업은 이러한 버려진 부분의 감정을 느끼고 평생 동안 거부해온 바로 그 특성을 경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심리적 격변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선하고 겸손하고 이타적이며 공감하는 것을 기반으로 세심하게 구축된 자아가 그림자 통합이라는 무게에 압도되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부 특성이 사실은 당신이 묻어두었던 특성에 대한 과잉 보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자아의 죽음이라고 불렀고, 이는 심리적 발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선과 악, 수용 가능한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것, 나와 타자의 분명한 경계가 두렵게도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 또한 과대함, 조작, 권리의식, 이기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모든 것의 반대가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빛과 어둠, 이타심과 자기 존중, 공감과 계산된 행동의 능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느낌은 몸에서 어떤가요? 마치 영혼의 지진 속에 서 있는 듯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땅이 발 밑에서 흔들립니다. 도덕적 혼란, 불안감, 심지어 애매한 도덕감이 들 수 있으며 선과 악의 경계가 당신의 내면에 흐려지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페르소나의 죽음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쓰는 그 가면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당신의 심리적 순수성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기 발견한 것은 이 해체가 파괴가 아니라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사실 진정성의 출산 고통입니다. 완벽해야 했던 거짓자의 죽음이며 인간 본성에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측면을 소유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에고 죽음의 과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림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를 자신 내면의 일부로 되찾지 않으려 합니다. 나르시스트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결코 내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한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 내면의 심리에서 모든 인간 능력의 씨앗을 인식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윤기 발견한 것은 이렇습니다. 에고 죽음의 반대편에는 당신이 보호하고 있는 잘못된 순수성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진정성, 온전함, 그리고 진정한 개인의 힘이 있습니다. 이는 그림자를 억압하는 데서 오는 힘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데서 오는 힘입니다. 감정적 완벽의 환상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에너지를 실제 삶을 사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정의할 때 그 반대는 자신이 실제로 무엇인지 발견할 자유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꿈에 나타나는 나르시스트는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해방이며 온전함에 대한 부름을 무시할 수 없도록 가장 자극적인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은 당신에게 역설을 지니고 있음을 도전합니다. 당신은 과대망상에 대한 능력을 소유하면서도 겸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조작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투명성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느끼면서도 봉사를 선택해야 하며 자신의 이기적임을 인식하면서도 타인을 진심으로 돌봐야 합니다. 이것은 더 나르시시즘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인간적이고 더 진실하며 무의식적 반응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소유할 때 당신은 그것에 의해 조종받지 않게 됩니다. 소유하지 않은 특성을 통합할 때 그것들은 무의식적 방해의 원천이 아닌 의식적으로 사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 힘든 통합 작업을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불편한 꿈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4가지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꿈의 대화입니다. 나르시스트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인물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들어가세요. 깨어있는 삶에서 저널링이나 명상을 통해 꿈으로 돌아가 그 나르시스트 캐릭터에게 직접 말을 걸어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당신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은 이렇게 다이어리에 쓸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은 내 꿈에 계속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자신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너무 작아져서 제가 당신의 주목을 받으려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는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적인 인물이 당신에게 대답하게 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이타성을 향한 과도한 교정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그들이 당신이 억누른 개인의 힘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나요? 그들이 당신의 인정, 주목 혹은 존중에 대한 채워지지 않은 필요를 어떻게 보여주나요?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증상, 투사, 무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마음의 한 부분과의 능동적인 대화입니다. 두 번째 기법은 그림자 구체화입니다. 당신을 자극하는 특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안전하게 그 특성을 느껴보세요. 진정으로 중요한 존재감을 느끼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건강한 과대망상이 몸에서 어떤 느낌일까요? 필요할 때 주목을 요청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당신이 그에 부착한 수치심 없이 전략적인 사고는 어떤 기분일까요? 이렇게 시도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중요하다, 내 필요는 중요하다, 내 기여에 대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세요. 저항감, 수치심, 아니면 마침내 당신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안도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관계에서 나르시시즘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전하고 의식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심리적 능력 범위를 경험할 수 있는 허가를 자신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이러한 부정된 특성을 느끼게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인 힘을 줄이고 의식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기법은 투사회수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르시즘적 행동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일 때마다 꿈속에서든 현실에서든 이것을 자신의 그림자에 대한 정보로 사용하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행동의 어떤 측면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이 특성이 의식적이고 윤리적으로 표현되면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품질을 건강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절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건강한 자기 변호는 어떻게 생길까? 적절한 경계는 여기서 어떤 느낌일까? 윤근 모든 투사가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는 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강한 반응은 당신의 본성에서 소외된 측면을 되찾으라는 초대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의식적인 선택 연습입니다. 그림자를 소유하기 시작하면 그와 함께 의식적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과장된 생각을 부풀리지 않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작적인 충동을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의 권리에 대한 느낌을 느끼되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인식한 후 그것을 밀쳐내지 말고 탐구해 보세요. 여기서 적절한 경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타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을까요? 그림자 통합은 이러한 특성을 다시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의식적인 인식 안으로 가져와 여러분의 최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놀라운 점은 이러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여러분에게서 특별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꿈속의 나르시시즘적 인물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덜 위협적이고 더 인간적이며 때로는 심지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내부적으로 소외되었던 여러분의 측면들을 통합하는 여러분의 성장을 반영합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친구가 되어 그것을 의식적인 관계로 이끌어 여러분의 온전함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깊게 해나가면서 심리적인 본질의 전체 범위를 소유하는데 더 편안해지면 반응적인 보상의 자리를 떠나 진정한 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어지고 진정한 자신이 되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윤기 개인화 (individuation라고) 부른 과정입니다. 세상을 항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적응, 방어 및 거짓 정체성 아래에 있는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심오한 내면의 작업이 실제로 일상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된 그림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싫어하는 것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타인에 대항하여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심리적 순수성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자신의 온전한 인류를 의식적이고 윤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꿈에서 만나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사실 나르시시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심리적 재탄생, 즉 거짓 정체성의 죽음과 진정한 자아의 탄생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으로부터의 초대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당신이 누구인지의 온전함에서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정신은 어떤 방을 잠그고 열쇠를 버린 집과 같습니다. 당신은 인간 본성의 일부 측면이 그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것들을 무의식의 지하실로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하로 내려가서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꿈에서 나타나는 나르시시스트적 인물들은 그 잠긴 방에서 온 메신저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버린 열쇠를 들고 당신이 포기한 것을 되찾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장되고 위협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당신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심하게 쌓아온 정체성을 감싸고 있는 방어를 관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꿈들을 악몽으로 보지 않고 심리적 완전으로의 초대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꿈에서 가장 불편한 그 특성들이 사실 당신 자신 내면의 일부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것을 의식적으로 통합할 때 당신의 최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윤기 인류에게 제공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짐으로써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적절하다고 낙인 찍은 부분을 포함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합함으로써 온전해집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무시할 때 사라지지 않고 의식과 지혜로 포용할 때 통합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 특성을 순수한 악으로 보지 않고 그것들이 파괴적으로 또는 건설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인간 능력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과대망상은 건강한 자기 존중으로 변하고 조작은 전략적 지혜로, 자격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으로, 자아중심성은 건강한 자기 관리로 변합니다. 통합된 자아는 인간 본성의 어떤 측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 성장, 진정한 관계를 위해 심리적 능력의 전체 범위를 어떻게 표현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이 통합된 장소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나르시시즘적인 행동에 자극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와 같은 능력들 내에서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즘의 상처를 도덕적 악이 아닌 인간의 고통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조작에 대해 반응적인 분노가 아닌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식의 경계로 답하고 자기 희생이 아닌 자존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밟히는 도어매트가 되거나 해로운 행동을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로부터가 아니라 온전함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의 장소에서 세상을 대하게 됩니다. 그림자 통합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는 기적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게 되며 자신에 대해 괜찮다고 느끼기 위한 필요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대립하여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심리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능한 기준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당신은 부족함이 아닌 충만함에서 사랑할 자유, 강제성이 아닌 선택에서 주고 자기 보호가 아닌 자기 존중에서 경계를 설정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나르시스트에 대한 당신의 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입니다. 나르시시즘 행동의 통합이 아니라 선하고 이타적이며 타인에게 수용되기 위해 스프레스 되었던 진정한 개인의 힘의 통합입니다. 윤기 자주 언급한 금이간집, 결함이나 불완전해 보이는 성격 구조, 은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는 집이 됩니다. 당신의 심리적 금이간 부분은 억압되었던 자아의 측면이 돌아오는 문이 됩니다. 진정한 항복은 당신이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빛과 어둠, 이타심과 자기 존중, 공감과 전략적 사고를 모두 가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수해야 한다는 자아의 필요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잡함에 대한 싸움을 항복할 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오히려 더욱 진정으로 선해집니다. 그림자를 억누르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에너지는 의식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위한 여유가 됩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것에 대립하여 자신을 정의하지 않게 되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자유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통합된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는 실용적인 현실은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관계는 더 진정성 있게 변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부정한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으면 그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함에 반대하여 자신을 정의하지 않으면 더 진솔하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을 때 당신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친밀한 관계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자신의 투사를 가진 사람에게 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그림자 역학을 수행할 파트너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상처가 아닌 온전함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당신의 직업 생활도 변화합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인 그림자 표현을 통해 스스로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압했던 웅장함은 건강한 자신감이 됩니다. 거부했던 전략적 사고는 지혜로운 계획으로 바뀝니다. 묻어두었던 자기 존중은 적절한 경계가 됩니다. 당신의 창의적 표현이 확장됩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격의 단면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술, 작업, 세상에 대한 기여는 최선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체 인간성을 더욱 풍부하게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과의 관계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리적 복잡성과 화해를 하게 되어 더 이상 스스로를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인간성을 받아들이게 되어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림자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처벌하지 않게 되어 그것들과 의식적으로 함께 작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꿈속의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에게 주고자 했던 선물입니다.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부담이 아니라 더 진정한 자아가 되는 자유입니다. 모든 충동을 표현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 당신의 온전한 인간성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실질적인 다음 단계는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오늘 밤 꿈일기를 시작하세요. 나르시시스트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꿈을 꾼다면 그 꿈을 트라우마 재생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의 어떤 측면이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가? 어떤 부정된 특성이 의식으로 돌아오고자 하고 있는가? 그림자 대화를 실천하세요. 꿈속의 나르시시스트적인 인물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무엇을 대표하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 당신 자신의 성격 중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그들의 대답을 비판 없이 들어보세요. 당신의 투영을 일상에서 인식하기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의 자기애적 행동에 강한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을 자신에게 돌아가는 문으로 활용하세요. 물어보세요. 내가 내 안에서 거부하고 있는 특성은 무엇인가? 이 특성이 의식적으로 표현된다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안전한 방법으로 자각된 그림자 표현을 실험해 보세요. 때때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허용하세요. 당신이 earned한 recognition을 요청하는 연습을 하세요. 사과 없이 경계를 설정하세요. 부끄러움 없이 당신의 목표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자 통합이 목적지가 아닌 평생의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기 애자에 대한 당신의 꿈은 계속될 수 있지만 당신이 변화함에 따라 그 꿈도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물들은 덜 위협적으로 변하고 더 인간적으로, 때때론 당신이 자신의 복잡성과 화해함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러한 꿈으로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스승입니다. 당신의 잠자는 마음에 나타나는 자기애적인 인물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전하게 하려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자신의 그림자 패턴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림자 작업은 심리적 발달에서 아마도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보람 있는 길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세요. 어떤 자기애적 특성을 소유하는데 가장 저항을 느끼셨나요?
당신의 그림자 중 어떤 측면이 통합을 요구하고 있나요? 이 작업은 용기와 인내, 그리고 종종 개인화의 길을 이해하는 타인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깊이 있는 치료사와 함께하거나 그림자 작업 그룹에 참여하거나 단순히 당신이 회복하고자 하는 잃어버린 부분을 지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당신의 다음 단계는 오늘 밤 시작됩니다. 그 꿈 일지를 시작하세요. 자기 애적인 인물들이 당신의 꿈에 나타날 때 그들을 고통의 원인이 아닌 스승으로 맞이하세요. 당신의 무의식에서 외면된 어떤 부분이 집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었는지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미룰 때마다 당신의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당신을 지배하는 또 다른 밤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당신이 다시 힘을 되찾는 날입니다. 정통한 힘을 발견하는 수천 명과 함께하기 위해 구독하세요. 당신은 가장 자극적인 관계를 당신의 가장 큰 스승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을 매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영상에서는 90%의 반복 꿈에 나타나는 세 가지 그림자 원형과 각 원형을 적에서 동맹으로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대화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무시할 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통합됩니다. 자기 애자에 대한 당신의 꿈은 실제로 당신 자신의 완전함에 대한 꿈이며 심리적 어둠 속에 묻혀있는 금을 재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에게 그림자 특성이 있는지 여부가 질문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그것들과 작업할 용기를 찾을 것인지가 질문입니다. 이는 당신의 최고의 발달과 가장 진정한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완전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꿈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